안녕하십니까. 저는 1조의 발표를 맡은 곽신호입니다. 저희 조 이름은 데이터를 헌팅한다 하여 다운터로 정하였으며 주제는 빅데이터 수집입니다. 우선 저희 조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곽신호 발표자이고요. 프론트, 파일 업로드, 이미지 전처리, 서머노트 API를 맡았습니다. 도현님은 조장이고 기획과 틱톡 크롤링을 맡았습니다. 이영님은 DB 설계 및 오라클 클라우드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이게 참 가리네요. 아마존 웹 서비스 일레스틱 컴퓨트 컬러드에 배포하는 역할, 게시판, 클라우드 차트, 순위표, DC 인사이드, FN 코리아 크롤링, 그리고 카카오 로그인 API를 했습니다. 용준님은 크롤링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소영님은 로그인, 회원가입, 댓글 부분 이후에 제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휴비님은 유튜브 크롤링을 맡으셨습니다. 저희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데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크롤링할 사이트를 먼저 선정했고요. 선정된 사이트들로 원하는 크롤링을 위해 셀레니움을 사용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할 클라우드로는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고요. 시각화하기 위해 차트.js와 파이차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백에서는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하였고 프론트에서는 분석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사이트가 좀 심심해 보여서 연령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서비스를 메뉴로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화면 설계서입니다. 저희 사이트의 이름은 트롤링인데 게임에서 게임 못하는 사람들, 트롤러들이 하는 행동을 말하는 그 트롤링이 아니고 트렌드를 크롤링한다 하여 트롤링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반응형으로 다 제작하였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다양한 기능 구현과 유지 보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으로 전부 반응형으로 구현하였고요. 그래서 화면비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PC 둘 다 찌그러지는 부분 없이 완벽한 반응형 웹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키워드를 검색하는 곳이 있는데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 마이닝한 키워드를 조회하여 해당 키워드가 연령대별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연령대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버블 차트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버블 차트란 키워드의 사용량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데 지금 이 사진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해서 시연 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설명드린 버블 차트와 같이 연령대를 구분 없이 많이 검색한 순위로 보여주게 되는데 좌측에는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 40위를 클라우드 차트로 보여주게 되고요. 우측에서는 탑 10을 순위표를 보여주며 몇 회 사용되었는지 세부 정보가 나옵니다. 커뮤니티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나이에 따라 사용자마다 보여지는 게시판 목록이 다릅니다. 10대에게는 10대의 게시글 목록만, 20대에게는 20대의 게시글 목록만 보여지는 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게시글 작성 화면입니다. 글쓰기 에디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폰트와 데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지 업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업로드 전에는 필터를 입힐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데이터 마이닝 설계서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사이트들로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들로 선정하였고요. 댓글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거쳐 오라클 클라우드 DB에 저장하게 됩니다.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원하는 사이트의 댓글들을 크롤링하였고 크롤링한 댓글들로 텍스트 마이닝을 하여 DB에 집어넣었습니다. 유튜브, DC 인사이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했고요. 틱톡 같은 경우에는 틱톡에서는 자동화 테스트를 방지하는 로봇 체크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20초마다 풀어줘야 돼서 그 작업하는데 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풀어주는 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FM 코리아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트롤링의 엔티티 관계도입니다. 저희 테이블 정의서이고요. 저희 핵심 소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롤링에서는 빅데이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DB에서 불러올 때 약간의 로딩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혹은 같은 개발자여도 답답한 마음에 다른 조작을 해서 DB에서 조회가 끝나기 전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엑시오스를 사용하여 서버에 오가는 요청을 병렬로 처리하여 시간을 단축시키고 동적인 로딩 화면을 생성하여 지금 무언가를 불러오고 있구나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마이닝 설계도 부분에서는 10대부터 50대까지 순차적으로 크롤링하는 것을 설계하였으나 그렇게 하게 되면 크롤링 속도가 너무 느리게 돼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5개의 멀티 스레드를 구성하고 5개의 크롬에서 동시에 모든 연령대의 크롤링을 진행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 연령대별 커뮤니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령대별 사용자에게 맞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가입 때 기입한 생년월일로 현재 연령대를 계산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로그인 기능을 가장 최초에 만들었었는데요. 그 로그인 기능을 최초에 만들고 로그인 없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하는 것부터 막았더니 테스트할 때마다 은근히 짜증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테스트 환경을 따로 구축해서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도 팀원들에게 공유할 때마다 파일을 다시 원복해서 올려줘야 되니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 로그인 기능을 만들면 저희가 테스트하기도 편하고 사용자도 매번 재로그인 하는 일 없이 편리하겠다 싶어 자동 로그인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팀원 내에 그 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 오라클이나 자바 버전이 다르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도커를 사용해서 도커 컴포즈 파일을 작성하여 여러 개의 설정 내용들을 저장해서 연결시켜주고 도커 파일로 한 줄 한 줄 설치 명령어를 날릴 필요 없이 팀원들이 전부 동일한 작업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활용하여 AWS EC2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저희 프로젝트를 와르 파일로 배포하고 모든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게 서비스화하였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간단한 반전 효과, 흑백 효과뿐만이 아닌 그 비전 장비 이미지 전처리로 자주 사용되는 스레스오드, 컨볼루션 연산 등등을 좀 공부해보고 싶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환경 및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며 이상으로 다음 주에 PPT 발표를 마치고 핵심 코드에서 소개해드렸던 부분들을 간단히 시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AWS EC2, 아마존 웹 서비스 일레스틱 컴퓨터 클라우드라고 하는 곳에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배포한 것과 카카오 로그인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에 주소를 보게 되면은 현재 배포가 되어 있는 공용 IP를 사용해서 접속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부할 때 사용했던 로컬호스트로 접속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용 IP를 통해서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카카오 로그인이 있고 그냥 저희 평범하게 로그인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 로그인 기능도 있고 이거는 뒤에서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카카오 로그인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클릭을 하는 즉시 창이 하나 후다닥 지나갔죠. 제 PC에 설치되어 있는 그 카카오톡의 계정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그 풀 반응형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는데 그 화면비 움직일 때마다 페이지가 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히면서 그 메인 화면도 다 작아지고요. 이런 그 카드 섹션도 처음에 최초에 3개였다가 2줄이 되고 1줄이 되고 아까 화면 설계 부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클라우드 차트 부분도 화면이 넓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좁아지게 되면 겹치고 작아지고 안 예쁘게 돼가지고 일정 화면비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아예 없애고 순위표만 보여주게 되는. 아래쪽에 있는 푸터도 넓을 때는 4줄로 보이다가 1줄로 보이는 식으로 반응형을 구현하였습니다. 그 이제 다시 그 전체 화면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퍼거나 폰트가 따로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캘리그라피라고 해가지고 직접 붓을 들고 그 작성을 한 겁니다. 붓으로 다 적은 거예요.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막대 차트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별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30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키워드 탑10을 막대 차트로 보여주게 되고 20대를 눌렀을 때는 20대의 차트를 보여줘요. 10대를 누르면 10대의 차트 40대는 별로 인터넷을 사용 안 해서 전부 다 그냥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50대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스위치를 키워드별에서 세대별로 스위칭하게 되면 저희 방금 그 화면 깜빡이면서 지나갔던 부분이 좀 왜 이렇게 빠르지? 이게 이렇게 DB를 줘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저희 동적인 로딩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고 이동 안에는 다른 것들을 클릭해도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조회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동적인 페이지로 이제 로딩 중인 표시를 나타내게 된 거는 일단 현재 저희가 학생이고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DB는 오라클 클라우드 DB로서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수익도 없는 학생들이 사용하기 좋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로 테스트를 하다 보면 간헐적으로 굉장히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좀 어떻게 개선해 보고자 그 동적인 로딩 페이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를 삼아서 무료 공용 DB로 사용을 했으나 다음번 스프링 과제 때는 그 파이어베이스 리얼타임 DB라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 간 동기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호스팅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버블 차트 부분입니다. 연령대별로 그 키워드를 댓글을 작성을 많이 한 연령대는 가장 겉에 있는 원이 가장 크게 나오고요. 이 10대 안에서도 1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원이 크게 나옵니다. 이게 가만히 막대 차트처럼 가만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막 이렇게 끌어다가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열해서 편리하게 보고 그리고 또 이 보는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에 보이는 검색창은 이제 저희가 그 크롤링을 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DB에 입력한 그 키워드들을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 많이 사용할 만한 단어 화이팅을 검색을 한다고 하면요. 그 말씀드렸던 대로 무료 공용 DB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제 완료가 됐네요. 이렇게 화이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몇 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는 저희가 크롤링 기능 데이터 마이닝하는 부분을 먼저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차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그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월별로 사용량도 표시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 그 크롤링한 데이터 자체에는 그 작성 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작성 일자를 생성하게 되면 사용하려고 이렇게 월별로 보여주는 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래에는 저희 주요 서비스를 설명하는 섹션이 있고요. 카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트렌드 섹션. 여기 왼쪽에는 이제 연령대 상관없이 아까 그 버블 차트처럼 그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 40위까지를 그 구름 형태 클라우드 차트로 보여주게 되고요. 우측에서는 그냥 10위까지만 해서 순위표로, 그리고 몇 번 사용했는지, 이 현재 숫자가 적은 거는 저희가 무료 공용 DB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데이터는 담을 수 없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더라도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합니다. 여기엔 이제 저희 크루원 소개가 있네요. 여기에도 있고, 이 아까 푸터 부분에서도 스크롤링 소개를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들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판 부분으로 이동할 텐데요. 저희가 연령대별로 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제 나이는 만으로 29살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29살이니까 20대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고, 20대 커뮤니티에 20대 유저가 올린 데이터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로그아웃을 누르고 기존에 먼저 가입을 했던 30대로 로그인해서 게시판을 이동을 누르면 30대가 올렸던 게시글 목록만 이렇게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글쓰기로 이동을 하면요. 글쓰기도 다 반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미지 필터가 그 비전 장비에 많이 사용돼가지고 전처리로 한번 좀 토이 프로젝트 비슷하게 넣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미지 필터를 누르게 되면 팝업창이 하나 뜨고요. 파일 선택을 누르고 여기에 뭐 원하는 이미지, 저는 용준님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님을 넣으면 이렇게 캔버스에 용준님 사진이 이렇게 뜨고, 이게 인버트 필터를 누르게 되면 RGB 값, 그 컬러 포맷 중에 RGB를 사용을 했고요. 255에서 그 일정 수치를 다 빼줘가지고 이렇게 색이 반전된 것 같은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니셜라이즈 기능은 안 넣어가지고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적당한 사이즈의 이미지 없나? 브라이트니스 필터를 누르게 되면 RGB 값을 전부 다 동일하게 일정한 값만큼 상승을 시켜줘서 이렇게 밝아지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레이스케일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RGB 값을 전부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회색으로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회색으로 보이게 한 거고요. 용준님 다시. 세피아 필터를 누르게 되면 R값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 혹은 빛바랜 느낌이 나도록 필터를 입혀줍니다. 스레스홀드를 누르게 되면 그 RGB 값마다 인계점을 제가 사전에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인계점을 정해 놓으면 해당 인계점을 넘은 순간에는 RGB를 전부 255로,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는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흑백으로만 이미지를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으려나? 그리고 이 블러 필터는 이제 그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모서리를 찾고, 지금 보시면 흐리멍텅해졌잖아요. 그
연산을 통해서 찾은 모서리 픽셀들을 이제 주변 픽셀하고 색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흐려진 효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역으로 선명해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러 필터로 컨볼루션 연산과 그 블러 필터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사진을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C 업로드 폴더에다가 저장이 되게 해놨고요. 혹은 경로를 바꾸시게 되면 그 지정한 경로에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방금 저장한 사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필터는 끄고, 이제 저희는 글쓰기 에디터를 사용했는데요. 글쓰기 에디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크기도 키울 수 있고요. 볼드 처리, 밑줄, 형광펜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등록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미리 보기에 태그가 좀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용자도 그 작성자가 작성할 때 입혔던 그 효과들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글쓰기로 돌아가서 다른 조도 이렇게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미지 에디터를, 그러니까 글쓰기 에디터, 썸머노트를 사용하는 김에 그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업로드할 수 있게 콜백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만 하더라도 베이스 64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실제 저장된 이미지 경로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좋은 이유가 DB에 이미지 자체를 전에 조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미지 자체를 DB에다 넣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그 DB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크기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요. 에디터 기능으로. 다른 사용자도 열어봤을 때 동일한 게시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웹사이트 시연이 다 끝났고요. 이제 저희가 데이터 마이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데이터 마이닝 하는 부분도 한번 따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유튜브만 크롤링 하는 걸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니움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프로젝트를 최초에 시작해 주게 되면 DB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셀레니움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제어되고 있다고. 그리고 10대, 20대, 이게 제가 노트북이다 보니까 조금 느려요. 다 뜨고 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창이 떠서 드래그해서 보여줘야 돼가지고. 하나 더 떠야 되는데 됐다. 자, 크롤링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우선 저희는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요. 이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유튜브에 접속을 한 상태고요. 키워드를 검색한 영상 리스트를 자동으로 접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별로 크롤링을 할 거기 때문에 맨 첫 번째로 10대가 떴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창 5개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 리스트에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셀레니움이 자동으로 또 해당 페이지들의 영상들 HREF를 조회해서
지금 접속까지 실제로 해준 거예요.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스크롤도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이 가져올 수 있는 거 최대한 각 댓글들 태그를 전부 크롤링을 해가지고 그 아까 그 href 영상들 href를 담았던 어레이 리스트랑 다른 어레이 리스트에 그 띄어쓰기 기준으로 자르거나 한 글자는 없앤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텍스트 마이닝을 거쳐가지고 공용 DB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시연하려고 영상을 한 3개씩 해가지고 15개만 진행하니까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싫어요. 강제 종료 안 할 거예요. 아, 이거 다 완료되고 나면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10대가 끝나서 10대가 종료돼서 하나가 줄어들었고요. 이게 종료되는 순차적으로 다 꺼지게 됩니다. 뭐 아직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이십 대 30대 꺼졌고요. 이건 저희 그 시연 보여드리려고 빈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인데 다 끝나고 나서 데이터가 담긴 걸 보여드릴게요. 50대까지 끝났고. 이런 식으로 크롤링한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댓글 나오는 게 어딨나.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전부 다 가져오게 되고 이 가져온 댓글을 띄어쓰기나 뭐 한 글자 초성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텍스트 마이닝을 거쳐서 DBN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다음 토에 웹사이트 트롤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수에 밀려가지고 아예 그냥 지나가 마무리 멘트를 먼저 하고 질문을 받는 게 아니었나? 그 댓글 개수 보여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게 지금 저 학원 와이파이로 이용해서 접속을 한 거라 좀 로딩이 실패한 페이지도 있고 해가지고 1907개가 저장됐네요. 혹시 아까 질문 주신 다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 밀려가지고 제가 찾기가 너무 힘든데. 30대 부분에 4개가 보였는데 두 번째 줄 가운데에 이거 부트스트랩으로 반응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 좀 태그 들어간 글 좀 삭제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만드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일일이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한 거고요. 이게 좁아지게 되면 두 줄로도 보이고요. 한 줄로도 보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운데 부트스트랩으로 가운데 정렬을 사용한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저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 다 전부 직접 만든 거라 그렇습니다. 판매되는 템플릿을 산 게 아니고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 카운터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